자, 이제 지구의 기후변화 배울 차례입니다. 그 지구의 기후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지금 단원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그 바다, 해수의 표층순환, 심층순환 배웠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배우면서 대기와 해양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걸 배웠어요. 저기 이 대단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마지막 단원이 이제 지구의 기후 변화. 이것도 어쨌든 대기랑 해양끼리 뭔가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자, 그러면 대체 기후라는 게 뭔지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기후라는 게 뭘까요? 날씨랑 기후의 차이점은 날씨는 뭐 다 알겠지만 날씨는 단기적인 그런 기상현상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 흐리다 하면 오늘 흐리고 오늘 오후에 한 3시간 동안 비가 온다. 그럼 그 3시간 동안 날씨는 비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단기적인 걸 말하는 건데 기후는 장기적인 기상현상을 기후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후 이렇게 말하면 뭐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고 덥고 겨울에는 춥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그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 위치하니까 온난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1년 동안에 또는 뭐 10년 동안 하여튼 길게 장기적인 기상 상태를 기후라고 하는데 근데 그 기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통 기후변화 원인은 뭐 지구 온난화일 거예요. 그죠? 뭐 인간 활동 때문에 뭐 화석연료 사용하고 하니까 이산화탄소 잔뜩 밖으로 배출돼 가지고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여름도 뜨거워지고 있고 봄이랑 가을 없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번 단원 핵심 개념이에요. 기후변화의 그 요인이란 게 뭐 원인 비슷한 말이죠.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온실 효과가 뭐냐, 그리고 온실 기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온실 효과랑 지구 온난화랑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건 쉬워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슬라이드 하나로 끝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기후가 계속 변하니까 이걸 우리가 막아보자 하고 각국의,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목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기후변화 원인이 크게 자연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위적,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인간 활동 때문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우리가 지구를 망치고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그게 자연적 요인인지 인위적 요인인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되게 쉽죠, 그건. 근데 이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죠? 지구온난화. 그 원인, 영향, 대응, 요 세 가지. 원, 투, 쓰리. 그게 바로 시험 문제로 나올 거라 이 말입니다. 됐죠? 수능이든 내신이든. 결국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것이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기후 변화의 요인은요, 크게 두 가지로 아까 말했듯이 나눠요. 자연적으로 변하는 경우 있고,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 때문에 인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인위적 요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자연적 요인을 배워볼 거예요. 자연적 요인.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지구 또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렇게 내적, 외적 이렇게 나뉘는데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건 이제 지구 안에서 어떤 뭐 화산 폭발해갖고 태양빛 가려갖고 추워졌다든지 아니면 대륙이 이동해가지고 기후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 때문에 기후가 변하는 걸 지구 내적 요인이라 하고요. 뭐 우주에서 어떤 뭐 일이 벌어지는 거,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기후가 변한 걸 지구 외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지구,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가 여러분 수준에서는 요 네 개 알면은 됩니다.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자, 뭐 하나하나 알아보죠. 세차운동은 뭐냐면 그 여러분 팽이 돌리면은 막 쓰러지는 것처럼 지구 자전축이 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따 뭔지 나올 거예요. 아무튼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말 그대로 기울기가 변하는 거고, 지구 공전 궤도라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전 궤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막 바뀌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태양 활동은 뭐 태양이 변하는 거고. 아무튼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 요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자, 뭐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집중이 되죠? 지금 요 경우죠? 자, 요 경우 같은 빛이 들어왔는데 작은 면적에 집중이 되고, 요 경우도 같은 빛이 들어왔는데 넓게 퍼져서 빛이 들어오고, 자, 각도가 더 작으면 더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럴 때가 가장 집중이 많이 되죠. 그래서 왜 여러분 한낮에 오후에 굉장히 뜨거운 이유가 태양이 높게 떠 있어서 뜨거운 거잖아요. 저녁이나 아침에는 태양이 비스듬하게 떠 있어가지고 그 빛이 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안 뜨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말 했을 거예요.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데 너무 머니까 평행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적도 부분이 굉장히 뜨겁게 달궈지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저 북극이나 남극 지역 고위도 지방은 비스듬하게 태양빛이 들어와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춥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저 태양의 각도에 의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자,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 이게 지금 자전축이라고 해봐요. 자전축이 뭔지 알죠? 지구가, 여러분 자전이랑 공전은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혹시 몰라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지구가 가만히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 그래갖고 해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하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팽이처럼 돈단 말이에요. 그걸 자전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공전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 자전을 말하는 건데, 자전을 이렇게 지구가 똑바로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서 한다는 거죠. 기울어서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태양빛이 오는데, 자, 보세요.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자, 여러분 요거 알죠? 요 적도예요. 요게 적도 기준으로 해서 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북반구라고 하고,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적도 기준 밑에 남반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똑바로 서 있어. 예를 들어서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갖고 여기가 적도 이렇게 있고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북반구랑 남반구랑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왔을 때 북반구가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북반구가 더 뜨겁죠. 왜?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남반구의 경우 어때요? 지금 태양의 반대쪽에 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춥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북반구가 이 상태에서는 여름이고 남반구가 겨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요 상황, 만약에 태양빛이 요렇게 온다? 태양빛이 요렇게 오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가 적도죠. 적도인데, 여기가 이제 북반구죠. 그죠? 여기가 남반구고, 북반구가 지금 태양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을 등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지금 북반구가 겨울인 상태고, 남반구는 지금 태양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인 상태다. 아, 그래서 여러분 계절이 왜 생긴지 알겠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실제로는, 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원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고요. 거의 원이긴 해요. 거의 원이긴 한데 좀 과장을 하면요, 타원이에요. 타원. 몰랐죠?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는
타원이에요. 타원으로 돌고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그럼 가까울 때가 여름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각도라는 거예요. 태양의 각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요 한번 보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 지금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태양빛이 오는데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아까 여름이었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상황에는 이제 요 북반구가 아까 여름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요 상태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주에서 지구랑 태양을 내려다보면 요 상태라고요. 이거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냥 넌 왜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우주에서 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봐봐요. 북반구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요 경우에 태양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가 북반구잖아요. 그죠? 요 적도 위쪽 여기가 남반구고 북반구가 지금 겨울인 상태죠. 왜요? 지금 태양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구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북반구는 계절이 여름이겠죠?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보통은 얘랑 얘는 수능에서 나오긴 하는데 좀 복잡하니까 잘 안 나오고 요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양이랑 지구의 그 위치를 보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을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자, 지금 요 상태에서 자, 적도가 여기 있다. 얘가 북반구고 남반구인데 남반구의 계절은 뭐다? 남반구의 계절은 지금 여름이라는 거죠.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자, 요 경우 남반구의 계절은 태양 반대쪽으로 있으니까 겨울이라는 거죠. 겨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북반구의 경우는 어때요? 지금 북반구의 경우 이때가 겨울이잖아요. 이때가 여름이죠. 그 여름에 보면 지금 태양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북반구는 여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겨울에는 태양이랑 가까운데도 겨울이죠.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태양이랑 거리보다 뭐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태양의 각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난로가 있으면, 그죠? 여기 난로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있다 이거. 그림 잘 그리죠? 죄송해요.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얼굴을 난로 쪽으로 이렇게 기울였다 해봐. 이렇게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정수리는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요. 여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턱 쪽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턱 쪽은 난로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인 상태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은 뒤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요거까지 됐죠? 자, 세차 운동이 아까 우리 지금 기후변화에 요인하고 있었잖아요. 기후변화의 요인이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으로 나뉜데 자연적 요인이 또 지구 내적 요인,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나뉜다. 근데 우리는 지구 외적 요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세차 운동이라는 게 그 팽이가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지기 직전에 막 휘청 거리잖아요. 그걸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구의 그 자전축도 마치 팽이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 됐죠? 근데 이게 여러분은 뭐, 어우, 신기하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못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거의 막, 자전축기가 2만 6천 년을 주기로 회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굉장히 빨리 회전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만 6천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세차 운동이라는 거. 됐죠? 세차 운동. 세차 운동 확실히 알았죠? 지구 자전축이 빙글빙글 도는 거. 근데 26,000년 주기라 잘 못 느낀다 우리는. 자, 그래서 세차 운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현재 상태예요. 현재. 됐죠? 자, 현재 상태는 다시 한번 여기가 좀 지구과학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특히 이번 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편이니까 여러분 원리만 이해하면 다 해결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한 번 해두면 되게 쉬운데 한 번 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런 거지. 잘 이해해봐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북반구만 해볼게요. 북반구의 계절 뭐죠?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겨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북반구 계절이 뭐죠?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까 정수리 난로 쪽으로 들이밀면 정수리 뜨겁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여름인 거죠. 됐죠? 지금 북반구만 보고 있는 북반구. 이 상태였는데 26,000년에 한 바퀴 막 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3,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전축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은 기후가 변하겠죠. 기후가 변해요. 자, 그럼 또 북반구 따져봅시다. 여기서 북반구 뭐죠? 여름이에요. 왜 태양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여러분 정수리 난로 쪽으로 향한 거 그럼 턱이 차가우니까 턱이 겨울이고 정수리가 여름. 난로를 턱 쪽으로 향하면 턱이 여름이고 정수리가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원리 쉬워요. 여기는 태양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겨울.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계절은 확실히 파악할 줄 알겠죠? 이거 이해 안 됐으면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뒤돌아감기 해갖고 뒤에부터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랑 겨울은 확실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여름, 태양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그 부분은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연교차 알죠? 연교차란 게 뭐냐면 겨울의 온도랑 여름의 온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온도가 제일 추울 때랑 제일 더울 때의 온도 차이를 연교차라고 하는데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봐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이 영향력의 첫째 태양과의 각도라고 했고 두 번째가 거리인데 각도가 제일 중요해서 여름 겨울이 나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북반구를 볼게요. 자, 지금 맨 위의 상황의 경우에 북반구의 경우 보세요. 겨울에 그래도 태양이랑 좀 가까운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춥지 않아요. 태양이랑 그나마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태양이랑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엄청 뜨겁진 않아요. 자, 근데 만약에 13,000년이 지나서 요 밑에와 같은 상황이 되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여름인데 북반구 여름인데 가깝기까지 하죠. 그럼 여름에 엄청나게 덥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겨울에 엄청 멀기까지 하네. 아우, 태양이랑 막 멀어요.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태양이랑 멀어서 더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고요. 여기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되겠죠. 그죠? 엄청 하여튼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여기는 좀 그래도 여름에는 별로 안 추운데, 그죠? 여름에는 별로 안 춥고 겨울에 별로 안 추운 여름에 별로 안 덥고 겨울에 별로 안 추운 거죠? 말을 잘못했네요. 아무튼 지금 보면은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었죠? 북반구의 연교차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졌죠? 연교차가 증가한 거죠. 이렇게 시험 문제로 물어봐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죠?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럼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 남반구 생각해보세요. 남반구의 경우에 지금 남반구는 요때 여기잖아요. 지금 가까운데 여름이에요. 가까운데 여름이니까 아우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죠. 그리고 여기는 먼 데다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추운 겨울이에요. 이땐 연교차가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 자, 남반구 지금 남반구 생각하는 거예요. 남반구인데 요때 여름에 좀 덜 덥죠. 머니까. 그리고 여기 겨울에는 좀 덜 춥죠. 가까우니까. 아, 그러니까 연교차가 남반구의 경우는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차 운동으로 인해서 지구 자전축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된다. 그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여름이랑 겨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태양이랑 거리에 따라서 언제가 더 뜨거운 여름 그리고 더 추운 겨울인지 판단하면 연교차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예요. 자, 지구 자전축도 이렇게 막 변해요. 근데 아까 세차운동이랑 좀 다르죠. 세차운동 다시 보면 세차운동 그 팽이처럼 자전축의 방향 자체가 변한 건데 자전축의 방향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울기도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 아까는 이렇게 막 뺑뺑뺑 돌았는데 이게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막 이렇게 빙그르르르 막 3D로 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구가 얘만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그죠? 기울기만 막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리가리 이해됐죠? 그 팽이 말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기울기가 한 22도에서 24.5도 막 이렇게 살짝 변하는데 요거에 의해서도 기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좀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요거 또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요거 현재가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현재가 23.5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23.5도예요. 자, 북반구 다시 따져볼게요. 북반구. 자, 북반구 여기 여름 이제 요건 돼야 돼요. 자, 여기는 겨울이죠. 태양 반대쪽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여기 태양이 하고 있으면 여름, 여기 겨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만 바뀐 상황이냐면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가 감소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연교차가 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름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름이 어떻게 바뀌었죠?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난로에다가 정수리 들이미는 거 선생님이 비유로 들었는데 정수리로 자, 또 그림을 못 그리는데 그림 실력을 또 해야겠네. 정수리로 이렇게 그죠? 살짝 들이미는 거랑 아니면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막 확 갖다 대는 거랑 뭐가 더 뜨거워요? 1번, 2번. 뭐가 더 뜨거워? 당연히 요때가 더 뜨겁죠, 정수리가. 왜? 각도가 더 크니까 그거예요, 그거. 지금 보면 여름이 자, 지금은 요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 거리는 똑같아. 거리는 똑같은데 언제 더 뜨겁냐 이 말이죠. 여름이 23.5도에서 21.5도로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감소하면 더 덜 뜨거워지죠. 더 덜 뜨거워져. 그러니까 시원한 여름이 되는 거예요. 시원한 여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겨울은 어떻게 됐어요? 겨울.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시원해짐. 여름에는 시원해졌어. 자,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 겨울에 엄청 좀 추웠는데 이 각도가 감소하니까 덜 추워짐. 그죠? 덜 추워짐.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덜 더워짐. 자, 그럼 여름에는 덜 더워지고 겨울에는 덜 추워졌으니까 연교차가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꾸로 만약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지면은 예를 들어서 23.5도였는데 24.5도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더 확 기울어지니까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확 반대쪽으로 등지니까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교차가 증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남반구도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남반구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 남반구는 지금 여기 다시 다 남반구 연습해 보자. 남반구, 북반구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남반구도 나와요. 요즘 많이 나오니까. 자, 남반구의 경우 지금 여기가 겨울이죠. 여기 여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겨울, 남반구 하는 거야. 남반구. 여기 여름. 자, 근데 자, 여름부터 해보자. 여름이 어떻게 바뀌었지? 23.5도에서 21.5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태양 쪽으로 확 안 기울고 좀 덜 기울게 바뀌었으니까 여름이 덜 더워져. 덜 더워졌어. 겨울에는 지금 23.5도만큼 등지고 있었는데 나는 너랑 조금 더 가까워졌다. 21.5도. 덜 추워짐. 그죠? 덜 추워졌어. 그러니까 연교차가 이 남반구도 감소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 변화라는 게 남아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심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원이 찌그러진 정도로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하면 요 2번이 이심률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원이 찌그러진 정도 정확한 공식은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대요. 아무튼 지금 보면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중에서 두 번째 사진은 이심률이 0인 거예요. 찌그러지지 않고 원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게 이심률이 큰 거고 근데 이심률 지구가 공전하는 궤도 그게 요거잖아요. 지구 공전 궤도 요걸 이제 지구 공전 궤도라고 하는데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그 변하면은 또 이렇게 막 변하면 연교차가 어떻게 바뀔까? 그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오는데 짜증난다 이러지 말고 그게 또 앞에 거 원리 똑같이 적용하면 다 적용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거 봅시다.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자, 이심률이 커졌다. 그러니까 원이었다가 이렇게 이심률이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커졌다.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바뀔까? 북반구의 연교차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북반구의 연교차 여기 자, 여름이랑 겨울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맨 처음에 일단 원일 때 자, 지구 공전 궤도가 원일 때 자, 여기 북반구 자, 태양 쪽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이고 태양 반대쪽이니까 겨울. 그죠? 요거는 이제 판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심률이 커졌을 때 자, 요쪽에선 뭐죠? 이쪽에서는 태양 쪽 향하고 있으니까 역시 여름이고요. 요쪽에서는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겨울. 자, 이때 바뀌면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죠. 자, 똑같아요. 여름이 어떻게 변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여름에 더 뜨거워졌어요? 더 덜 더워졌어요? 멀어졌으니까, 태양이랑 멀어졌으니까 덜 더워짐. 그죠? 덜 더워졌어요. 자, 겨울은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태양이랑 가까워졌으니까 덜 추워짐. 여름에는 덜 더워지고 겨울엔 덜 추워졌으니까 연교차 감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구 공전 궤도의 이심률이 감소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북반구의 연교차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이 남반구 연습해 볼게요. 남반구 연습해 볼게요. 자, 남반구 여기죠. 자, 남반구 지금 여기 겨울, 여기도 겨울. 여기 여름. 태양 쪽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이죠. 태양 쪽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 여름이에요. 자, 근데 자, 봅시다.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증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여름에 아이고 더 뜨거워짐.
태양이랑 가까워졌어. 안 그래도 더운데. 자, 여기서 여기. 안 그래도 추운데 멀어져서 더 추워졌어. 더 추워짐.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졌네? 자, 연교차가 증가.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거죠. 첫째,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여름이랑 겨울만. 됐죠? 여름이랑 겨울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막 여름에는 더 뜨거운 여름인지, 겨울에는 더 추운 겨울인지, 아니면 덜 추운 겨울인지, 요런 게 있잖아요. 그 거리에 따라서 태양이랑. 그러니까 이제 뭔가 위치가 바뀌었을 때 여름에 더 뜨거워지냐, 요것만 판단을 하면 여러분이 연교차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근데 지구 자전축 기울기는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난로 예시 든 것처럼 머리를 더 확 기울이면 더 여름에 뜨거워지는 거고 겨울은 더 추워지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지구 외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 요 세 가지를 밀란코비치라는 그 세르비아 거기 천체 물리학자가 알아내서 밀란코비치 주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세차 운동이 뭐 2만 6천 년 주기 뭐 이건 뭐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2만 6천 년 주기고 그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이제 4만 1000년 주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률, 지구 공전궤도 20률, 요게 10만 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의 살아생전에 느낄 수가 없죠. 지구가 자전하는 건 24시간이고, 지구가 공전하는 건 365일이고요. 이거는 뭐 만 년이 넘어가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느낄 일이 없죠. 근데 아무튼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기후가 조금씩 변했다는 거,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뭐라고 하느냐, 밀란코비치 주기 이렇게 부른다는 거, 요것만 좀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나오니까요. 밀란코비치.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외우면 못해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발 이해를 하세요.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 이해 안 되면은 2번, 3번, 4번 들어서라도 꼭 이해를 해주세요. 제발. 제발. 이거는 외워갖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이. 이걸 꼭 이해를 해갖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차 운동으로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바뀌면 북반구는 연교차 커지고, 지구 자전축 기울기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 커지고,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 26 커지면 북반구 연교차 작아지고. 요거를 여러분이 외울 게 아니고 직접 A4 용지에 그려보면서 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 그 얘기죠.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기만 하면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스톱하고 풀어보세요. 답은 바로 말할 거니까. 지금 요렇게 된 원인은 뭐죠? 자, 지금 각도는 똑같은데 지구가 경사 방향이 바뀌었죠. 이건 세차 운동의 원인인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원인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변한 게 원인인 거죠. 됐죠? 근데 지금 보면, 자, 북반구, 선생님 문제 낼게요. 북반구 연교차가 각각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남반구 연교차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지금 스톱하고. 자, 말해볼게요. 지금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이제 북반구잖아요. 북반구. 여기가 태양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 이거 계절부터 판단해야지. 여기가 겨울. 여기 북반구 태양 쌩까고 반대쪽으로 있으니까 여기 겨울. 여기는 태양 향하고 있으니까 여름. 그죠? 자, 봅시다. 요렇게 바뀌었을 때 북반구의 연교차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여름에 어떻게 됐어요? 여름에 태양이랑 가까웠으니까 더 뜨거워졌죠? 더 뜨거워짐. 겨울에 어떻게 바뀌었어? 겨울에 태양이랑 멀어졌으니까 더 추워졌죠? 그러니까 여름엔 더 뜨거워지고 겨울엔 더 추워졌네? 연교차? 증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됐죠?
됐어. 그 다음 요거 이제 요 나처럼 요렇게 바뀌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여기 북반구 하는 거예요. 지금 북반구. 자 여기는 여름, 여기는 겨울 이렇게 되는 건데, 여름에 어떻게 됐죠? 자 지금 거리는 똑같아요. 태양과의 거리는 똑같은데 각도만 태양을 확 향하고 있다가 슬쩍 뒤로 정수리 뒤로 이렇게 해서 그럼 정수리가 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덜 더워짐. 그죠? 여름에 덜 더워졌어. 자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바뀔까? 자 겨울에 어우 태양 반대쪽으로 확 꺾여 있었는데 슬쩍 꺾이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덜 추워짐. 아 연교차가 그럼 여름에는 덜 더워지고 겨울엔 덜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세요. 됐죠? 그렇게 간단한 요 원리만 알면 여름이냐 겨울이냐 판단할 줄 알고,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에 따라서 여름에 더 뜨거워지는지 또는 덜 뜨거워지는지, 겨울에 더 추워지는지 덜 추워지는지 요것만 판단을 하면 여러분이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그 다음 기울기가 확 크면은 기울기가 클 때 여름에 더 뜨겁고 겨울엔 더 추운 건데,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름에는 덜 뜨겁고 겨울에도 덜 추우니까 연교차가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되게 쉬워요. 마지막은 이제 아까 태양 활동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태양 활동이 심할 때는 당연히 지구의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사진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 그림이 태양 활동이 덜 할 때, 당연히 첫 번째일 때, 요게 지금 2002년도죠. 2002년 10월, 이거 2008년 2월에 찍은 사진인데, 2002년 10월이 더 지구의 기온이 대체적으로 높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알아두면,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여러분 이게 뭔 줄 알아요? 태양이 이렇게 까만 점들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흑점이라고 하거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자기장이 세져가지고 요 흑점이 많이 생겨요. 선생님 흑점은 온도가 더 낮은 거 아니에요? 온도가 낮은 부분이 흑점인데, 희한하게 그 태양 활동이 활발하면 자기장 때문에 그 태양의 대류가 억눌려서 이런 흑점이 많이 생겨요. 아무튼 흑점 많았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 활발했다는 얘기고, 그럼 지구는 더 뜨거웠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지구 지구 아까 자연적인 요인 중에서 지구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 이렇게 네 가지 해봤고요. 근데 지구 요거 내적 요인 한 거고, 요거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 요거까지 하고 끝낼게요. 외적 요인을 한 거고, 이제 선생님 지금 정신이 없나 봐요. 외적 요인을 끝냈고, 요거 내적 요인은 되게 간단해서요. 뭐 크게 여러분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화산 폭발하면 이제 기온이 감소하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화하면 또 달라질 수 있고, 지표가 변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뭐 여러분 배웠잖아요. 판게아 이게 뭐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다가 서로 갈라진다.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대륙이랑 해양이 또 비열도 다르단 말이에요. 비열이란 게 이제 뭐 대륙은 해가 떴을 때 바다보다 더 뜨겁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의 위치에 따라서 또 기후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 해류 배웠잖아요. 요 경우엔 막 해류가 요렇게밖에 못 흐르는데, 요 경우엔 막 엄청나게 다양하게 흐르잖아요. 대륙과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해류 때문에도 막 바뀔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수력 분포가 변하면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 아니면 반사도 차이, 해류의 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화산이 폭발하면 보통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화산 뜨거운 거 폭발하니까 지구가 더워지지 않을까? 근데 착각이에요.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 이게 뭐 격렬하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격렬하게. 왜냐하면 화산이 격렬하게 폭발 안 하면 그냥 마그마만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화산이 크게 꽝 하고 폭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산재. 이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버려요. 햇빛을. 태양빛을 가려버려가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그 피나투보 화산, 예전에 그 폭발했을 때 그 그래프인데, 지금 보면은 요때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한 이후로 지구의 기온이 막 0. 몇 도 이렇게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몇 년 동안. 그 이유가 뭐다? 화산재가 태양빛을 차단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요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사실 지구 기후 변화의 자연적 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내적 요인이랑 외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대륙, 화산 폭발, 요런 거는 지구 내적 요인인데, 지구 자전축이 바뀐다. 선생님, 그거 지구가 자전축이 바뀌는 거니까 지구 내적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우주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외적 요인으로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있었죠? 세차운동,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그리고 태양 활동 변화. 요거에 따라서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이 알면 되고, 지구 내적 요인은 되게 간단하게 끝났죠? 여러분이 아까 그것만 그거 아까 여기에서 다시 뒤로 가면은 요거 있었죠. 여기서 요게 어려워요. 여기서 결국 수능 문제에서도 갈리고 내신에서도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겨울인지 여름인지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오늘 근데 오늘은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두 마디만 할게요. 두 마디. 오늘의 두 마디. 오늘은 두 마디. 태양을 향한 쪽이 여름, 반대쪽이 겨울이고, 태양과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태양 쪽으로 기울기가 클수록 여름은 더 뜨겁고 겨울은 더 춥다. 자, 됐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연교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만 하면 된다. 자,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좀 어려운 파트니까 이해가 안 됐다면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한번 이해하면 문제 싹 다 풀리니까, 다시 한번 이해 안 된 친구들은 다시 들으면서 꼭 이해를 하세요. 기본 원리를.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어요.